다 들어오셨죠? 자,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공유 폴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 수업 공유 폴더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1234예요. 비밀번호는. 자, 자, 그래서 수업 공유 폴더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같이 무언가를 코딩을 할 거잖아요. 코딩을 한 내용들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못 나왔거나 좀 내가 타이핑이 느려가지고 뭔가 잘 못했다 그러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자,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 놓은 폴더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기 전에요. 책에 안나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웹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웹 서비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쵸. 잠깐만요. 화면을 키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불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꺼야 되나? 어때요? 네, 네. 자, 그래서 카페에 올라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웹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림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발라 씨는 한글 읽으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근데 왠지 저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말을 더듬어가지고. 자, 먼저 이제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 연결된 거. 그러니까 즉, 하나의 문서라고 하는 거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우리가 각 장을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도큐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서류가 여러 개 연결된 거 요것 또한 우리는 또 영어로는 책이라고 불러요. 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요. 하나의 웹문서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만드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갖고 계신 컴퓨터에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저는 클라우드에다가 올렸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내 컴퓨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들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로컬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는 로컬 사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만든 사이트를 공유하겠다 그러시면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서버라고 하는 곳에다가 애를 올리셔야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올려져 있는 사이트를 우리는 웹사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웹사이트 또는 로컬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홈페이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이 됐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던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딱 처음에 열 거잖아요. 열자마자 보이는 사이트가 그 사이트를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 사이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막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시면은 홈페이지는 브라우저를 키자마자 보이는 사이트를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꼭 HTML, CSS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 이거를 통해서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JSP라든가 ASP, PHP, 여러 가지 웹에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웹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JPG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HTML, CSS로 만들어져요. 내가 JSP로 홈페이지를 만들던 PHP라고 하는 걸로 만들던 무조건 HTML과 CSS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이쪽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프론트 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론트 엔드 개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HTML과 CSS를 생성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무한적으로 내려가면은 이전에 내가 올렸던 데이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 데이터를 어느 곳에다가 저장해 놓고 내가 스크롤을 내림에 따라서 문서를 jQuery가 됐던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무언가가 HTML, CSS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 또한 HTML과 CSS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던 백엔드 개발을 하던 HTML, CSS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 혹시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김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버그. 참 이쁘게 생기셨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프론트 엔드 개발자인데 프론트 엔드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노하우라던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로 좀 이렇게 수다 떨듯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뭐 요런 것들 프론트 엔드 김버거 모르니까 주니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쭉 있는데 돔 공부를 매우 권함. 돔이라고 하는 거는 HTML, CSS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쭉 한번 봐보시면은 문제점은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CSS는 달라야 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HTML, CSS 제발 좀 똑바로 좀 써주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HTML, CSS 네 멋대로 써놓으면 정말 내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div 덕지 바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어디에서 일을 하시던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HTML, CSS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업무에서 내가 하다가 가르치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HTML, CSS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안 되면 지우고 그렇게 썼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선 절대 그렇게 쓰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망해요. 예. jQuery를 하시던 자바스크립트를 하시던 프론트엔드 개발 근처에 가실 거다라고 그러시면은 반드시 HTML, CSS 체계적으로 내가 써야지 될 곳에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그거를 배우실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자, 닫으면은 안 되는데 잘못 닫았어요.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HTML과 CSS를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실 건데, 이거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배워 놓으시면은 그 위에 다른 언어 무언가를 우리 웹에 관련된 언어들 꽤 많아요. 요거부터 탄탄하게 해 놓으시면 그 위에 뭘 쌓아도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져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jQuery는 HTML, CSS 탄탄하게 잘 쌓아 놓으시면은 쉽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컴퓨터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내가 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컴퓨터들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뭐 스물 몇 대가 놓였어요. 각각은 컴퓨터 주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랜선으로 꽂혀 있는 순간에는. 자, 그러면은 꽂혀 있는 순간이면요. 각각 이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창에다가 브라우저, 웹 주소 또는 컴퓨터에 대한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내가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지금 이 강의실 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하는 거를 내 컴퓨터에서 허용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겠죠. 허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게 회사에서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공유로 해가지고 쓰는 컴퓨터 있죠. 그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공유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여러 명이서 동시에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심각하게. 그쵸? 물론 연결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느려져요. 그쵸? 자, 과부하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호스트로서 어떤 역할,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세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여러 명이 접속을 해도, 그러니까 즉 1대 N 여러 명이 접속을 해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서버라고 불러, 서버.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올릴 거고요. 거기다 데이터가 올려지는 순간 걔를 보고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에다가 올릴 거고요. 올려진 서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그림을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잠깐 무시하셔도 되고 그 위에까지 여러분 한번 글씨로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는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책에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럼 우리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자, 이 첫 장부터 첫 장부터 끝장까지는 다 안 봐요. 예. 그렇지만 책 두고 다니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이 책 참고해가지고 수업은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요. 자,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걸 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 15페이지에 보시면요. HTML이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에 각각 고유의 블라블라블라 말이 써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기다 제가 또 하나 또 올려드릴 거예요. HTML이란.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잡지 등 시각 매체의 주요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거 만든 목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뭐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내가 사용자겠죠? 여러분들이 사용자일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가만히 보고 그러시면은 형태가 다양해요. 글씨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지를 않겠지만 이 책은 어딘가 보면은 동영상으로 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인강이 없나 봐요. 자, 아무튼 자,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문자 형태의 내용과 그림 형태의 내용을 제공을 하겠죠.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는 우리 사이트 웹문서를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여러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글씨, 그림, 영상, 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은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명령을 해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즉 제목을 표현해 주세요. 문장을 표현해 주세요. 목록을 표현해 주세요. 그림을 표현해 주세요. 영상을 표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떠한 명령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러시면은 HTML은 초월한 문자로 표기하는 언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이퍼텍스트, 텍스트라고 그런 건 우리 그냥 문자잖아, 문자. 하이퍼, 초월하다,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중에 하이퍼카라고 하는 것, 슈퍼카보다 더 비싸고 고급 성능을 갖고 있는 차가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을 뛰어넘은 거를 우리는 전부 다 하이퍼라고 하는 접두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초월한 마크업은 표기하다, 표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초월한 문자를 표시하는 언어를 보고 우리는 HTML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월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또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으시죠? 바다. 그쵸? 자, 바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무언가 막 떠오를 거예요. 막 광활한 해안가라든가 또는 뭐 폭풍이 몰아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거를 연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는 것들은 이 문자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은요,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생긴 거지, 이 문자가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만약에 러시아 사람을 데려다가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 컵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러시아어로 한 컵의 물이에요, 물. 자, 연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정보로서의 어떠한 기능으로서의 어떠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은요,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인 간섭에서 생기는 거지, 우리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냐, 요거를 읽을 수 있냐, 이 두 가지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건요,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만 초월한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읽기, 쓰기 기능을 뛰어넘어서 다른 기능이 포함이 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초월된 다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는 정보,
혹은 데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문자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월된 문자와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꺽쇠처럼 생긴 거를 우린 사용을 할 거예요. 영어로는 앵글 브라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꺽쇠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문자 텍스트와 그리고 꺽쇠로 감싸여진 문자 태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처음에는 쟤를 태그라고 읽을 거지만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수업이. 그러면은 이제 중간쯤에 가서는 얘를 엘리먼트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 jQuery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은 똑같은 태그를 우리는 또한 오브젝트라고 얘를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부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HTML이라고 하는 건 대충 무엇인지 알 거는 같아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글씨 쓸 수 있는 무엇인지 상관이 없으세요. 자, 메모장에다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메모장에다가. 자, 메모장 꺼내주세요. 자, 다 꺼내셨나요? 자, HTML은 언어라고 그랬죠? 언어. 그래서 우리는 HTML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은 그 언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HTML 이렇게 쓰셔서 나는 HTML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써놓은 건 그냥 HTML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냥 읽거나 쓰는 기능밖에는 없어요. 자, HTML에 담겨있는 뜻이 뭐예요? 몰라요. 아까 저한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들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 또 HTML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예. 그건지 아까 제가 말한 건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다가 꺽쇠를 달아서 이렇게 쓰셔야지 정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텍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쟤를 우리는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태그. 근데 우리가 나중에 쟤를 또 뭐라고 불러요? 엘리먼트. 그쵸. 더 나아가서는 쟤를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딱 써놓은 거는 자, HTML 시작할 거예요 라고 시작을 했죠. 자, HTML 시작합니다. 선언이에요. 그래서 쟤를 HTML 선언부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전부 다 끝이 있어요. 다. 자, 이 태그도 시작하는 태그와 함께 끝나는 태그가, 아니, 다시. 시작하는 꺽쇠와 함께 끝나는 꺽쇠가 있듯이 태그 또한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요. 끝나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둘 중에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는 앞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서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시작 태그, 또 뒤에 있는 거는 종료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렇지만 모든 태그가 다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한 쌍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종료 태그가 없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료 태그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HTML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서는 HTML 끝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웹에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쓰일 거예요. 이 바깥에다가 쓰이면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HTML은요,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헤드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body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헤드라고 하는 것과 바디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왜 하필이면 헤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셔도 어딘가를 펴 놓으셔도요, 책은 항상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쵸? 자, 디자인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도 항상 꼭 제목과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HTML 문서 안에서도요,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과 본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되는 이 body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요, 이거예요. 실제 웹 브라우저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표현되는 영역입니다. 누가? 바디가. 자,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규칙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요거에 대한 설명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항상 반드시 설명은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설명은 아래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끔 여기다가 body라고 쓸 거예요. body.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수업 이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자, 표현되는 모든 내용은 프로그램 태그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림이든 제목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본문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표기하는 방법이 보시다시피 이런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표기가 되는 거는 아래에 대한 설명을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설명은 요건 사실 브라우저가 읽어서는 안 되고 그냥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주석이라고 하는 거를 달아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주석 처리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건데요. 주석은 꺽쇠 열고 느낌표 하이픈 두 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은. 그러면은 얘도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디선가 끝내야죠. 여기 뒤에 가가지고 얘는 이렇게 끝나요. 하이픈 두 개에 끝나는 꺽쇠 놓고 끝납니다. 이렇게 놓고 놓으시면은 나중에 얘를 브라우저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브라우저에서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뤄놓은 주석일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안에다가 내용을 쓸 건데 제목으로 자,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따라서 쓸게요.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쓸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태그도 필요할 겁니다. 자, 어디서 썼냐면 제가 지금 바디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거 안에다 쓴 거죠. 그쵸? 시작과 끝 안에다 쓴 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다 쓴 이유가 뭘까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되는 거는 바디가 시작하고 끝나는 거 안에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브라우저 화면 안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이 안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쓸 거는 안녕하세요 라고만 써볼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저장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된 거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거 브라우저에서 열려야지 되겠죠. 자, 메모장에서 만들었을 때 저장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자, 같이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한번 딱딱 누르시면요. 저장하는 형식을 정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어디다가 저장해야지 되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폴더 안에 HTML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저는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HTML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저장을 할 거냐면요. 자, 저는 파일명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간혹 이제 여러분들은요, 수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매일매일 폴더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자,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제 수업에서는. 자, 포토샵 일러스트하고 수업이 달라요. 그래서 개별적인 폴더 만드시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 나는 그날 한 거를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쓸 거예요. 데이, 오늘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01. 그리고 첫 번째 문서다에서 다시 1이라고 쓸 겁니다. 데이 01 다시 1. 안 보이죠? 데이 01 다시 1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은요, 언더바로 넣어서 이름을 쓸 건데요. 자, hello라고 쓰겠습니다. hello 점 확장자를 반드시 html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자, 이 이름으로 파일명을 일단 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저장하시면은 안 돼요. 일단 파일명만 쓰시겠습니다. 혹시 성격 급하신 분 안 계시죠? 자, 저도 여기다가 hello.html 쓰시고, 자,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 놓겠습니다. 모든 파일.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저장된 거 여러분들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파일 있는데, 자, 브라우저에서 열 수가 있도록 아이콘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제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익스플로어에서 여시면은 저 문자가 깨져서 보일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다들? 안 돼요? HTML 폴더 안에 또 HTML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는 지우시고, 이거는 여기다가 저장. 네? 취소. 다시 저장 한번 더. 요 파일 이름 쓰시고,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저장 하시고 폴더 열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인 폴더 열어서. 자, 근데 크롬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없이 잘 보이지만요. 얘네가 여러분들 만드신 거를 익스플로러나 다른 데서 보고 그러시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유, 안 생기네요. 자, 생겨야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어떠한 문제를 기대를 했냐면요. 문자가 깨져요. 그래서 댐꽥, 쉐꽥 그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완전히 파기가 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메모장에서 저장을 했을 때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글자가 보일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만약에 얘네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지 되느냐? 위에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헤드 태그가 하는 목적은요. 얘는 자, 바디 태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즉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설정을 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헤드가 할 거예요. 누가? 헤드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하게 될 거냐? 네, 이것 또한 역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설정하고 제어하는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작은 데이터들이 여러 개 묶여 있을 때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모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HTML, CSS 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안에서도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를 우리는 메타 데이터라고 불러요. 메타 데이터. 그래서 여기다가 꺽쇠 여시고 메타 이렇게 쓸 거예요. 꺽쇠 닫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태그 중에서 얘가 종료 태그가 없는 첫 번째 태그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닫는 태그가 없다. 그러니까 즉 열려 있죠. 그래서 얘를 오픈 태그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정보라고 하는 걸 어디다 쓸 거냐면요. 메타 안에다가 쓰실 거거든요. 여기다가 차라고 쓰면은 이거는 캐릭터의 말을 줄여 넣은 거예요. 캐릭터를. set 이렇게 넣으시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거 우리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에서 보았을 때 글자 크기, 색깔 바꾸는 거 캐릭터 패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꿀 거거든요. 글자들은 우리가 전부 다 캐릭터라고 불러요. 캐릭터들이 모여서 타입이라고 부를 거고요. 타입이 모여서 워드라고 부를 거고 워드를 모으면은 패러그래프, 패러그래프를 모으면 세그먼트, 세그먼트를 모으면 아티클, 아티클을 모이면 섹션, 섹션이 모이면 컨텐츠, 컨텐츠가 모이면 도큐먼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캐릭터 각각 하나의 문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캐릭터 세팅을요 이퀄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자, 우리나라 한글 설정에 맞추겠다 그러시면은 EUCKR을 많이 썼는데 EUCKR은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것들보다 지금 쓰는 것들보다 용량이 많이 커요. 그래서 한국인이 새롭게 냈는데 물론 엊그저께 만든 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래전에 만든 거거든요. UTF 8비트라고 하는 버전을 씁니다. 그래서 자 유니코드 텍스트 포맷 8비트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4비트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언어예요. 왜 그러면 이 종성 때문에 그렇대요. 종성이 하나 바뀌면 따라가지고 음이라든가 뜻 부르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듈형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듈 형태로 내가 각기 다른 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거나
데이터로도 삽입으로는 표현하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8비트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국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이제 안에다 쓰고 있는 모든 문자들, 이런 것들을 한글이면 한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인식을 하고 영어면은 영어라는 거를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메타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F11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F12. F12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보이는 분도 있지만은 저랑 다른 화면 보이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F12 누르시면은 요걸 보고 우리가 개발자 모드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 전체를. 그런데 여기 디바이스 톡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시키는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휴대폰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 문자를 쓴 게 아니고 제목이라고 하는 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가장 큰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제목 썼는데 얘가 되게 작죠. 자, 화면에서 보이는 것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전에 보았던데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메타 쓰시고 네임을 그냥 오타 나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뷰포트라고 쓸 거고요. 자, 그럼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메타데이터를 줄여서 쓴 거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 뷰포트에 대한 정보를 만들 거예요. 그럼 뷰포트가 뭐냐면요. 실제 웹 브라우저라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가 있죠. 실제 보여지는 영역을 보고 우리는 뷰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보았을 때 실제 보여지는 영역이 지금 N은 현재 요만큼이죠. 요거를 뷰포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디바이스 토글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요만큼은 실제 브라우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는 뷰포트라고 부를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뷰포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배우고 중간에 한창 동안 얘를 단어를 안 쓰다가 11차 건너갖고 얘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10일이지 우리한테는 한 달이죠. 자, 그래도 일단은 잘 기억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되고 10일 뒤에 다시 할 거니까 한 달 뒤에 까먹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뷰포트에 대한 설정할 건데요. 여기에서 콘텐트 이퀄 콘텐트의 너비는 다시 또 따옴표 안에서 이퀄이 들어가서 디바이스 위드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모바일을 배울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배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써보는 거는 화면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거를 헤드에다가 쓴다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얘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메모장을 그대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서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글자가 몽땅 깨져버리네. UTF. 자, 일단 그냥 깨지는 대로 그냥 둡시다. 자, 어쨌거나 자, 모바일 화면에서 보아도 아까보다는 글씨가 많이 커진 거거든요. 커진 거예요. 자, 이렇게 글씨가 원래 내가 원하는 상태를 키우려면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정보라든가 화면에 대한 설정을 전부 다
헤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죠. 자, HTML은 헤드와 바디로 구분이 되는데요. 맞죠? 자, 바디가 하는 역할은 실제 웹 브라우저에 표현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고, 헤드는 바디를 컨트롤하고 제어를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난 이 H1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가장 큰 제목을 바디 바깥에다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요.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HTML 랭귀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자,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언어에 대한 문법,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작성을 하실 때도 이거 H1 여기 위에다 써도 보일 거예요. 보이는데 문법에 맞지 않게 쓰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정확한 문법을 또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9시 15분까지 쉴게요.